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어렵고 까마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월요일에 대저택 서재로 지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제대로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목표 설정에 대해 정말 뛰어난 노하우를 제시해서 블로그 구글 순위 상위 0.5%에 속하는 작가 마이클 하야트와 그의 딸이자 리더십 개발 회사 CEO인 메건 하야트 밀러의 저서 초마인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정말로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뇌를 만드는 3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한 해결책, 이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전략일 텐데요. 이걸 먼저 세우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문제, 전략.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와 전략 사이에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즉 여러분의 뇌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나름의 추측이란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전략과 그 결과는 항상 이야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전략.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뇌의 이야기, 즉 생각에 사실 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본능적으로 항상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더 나은 생각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략을 막 도출하기 전에 혹시 이야기 자체를 잘못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딱 인식하게 되면요. 새로운 방향 그리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뇌는 역량을 진짜 제한 없이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요. 주변인들에게 새로운 생각에 대한 조언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세계 최대 영문 출판사 중 하나인 토머스 넬슨의 CEO 마이클과 경영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영 컨설턴트가 물어요. 지난달 실적은 어떤가요? 회사는 이례적으로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목표치에 미달해서 CEO인 마이클과 경영팀 전체가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 열심히 했지만 결국 채우지 못했습니다. CEO인 마이클이 말합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컨설턴트는 되묻습니다. 왜 달성하지 못했죠? 글쎄요, 요새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마이클은 구체적으로 해명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었어요. 관련 통계치도 이미 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소연하듯 덧붙이는 겁니다. 유가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를 않아요. 이제 고객들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서점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는 나름 희망적인 톤으로 합니다. 하려고 했던 걸 다 하지 못하긴 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자 컨설턴트는 그의 평정심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이클, 본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지는 않나요? 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네? 되물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질문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말을 더듬기까지 했죠. 컨설턴트는 말해요. 문제가 바깥에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냥 외부 상황의 희생자인 거예요. 저는 지금 당신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권한을 주려는 겁니다. 내 책임이라는 걸 일단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바꿀 수 없어요. 네, 유가와 금리, 고객의 주머니 사정,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진짜 문제라면 CEO인 마이클과 그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 아는 문제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 트랜서핑에 대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암벽 등반가 휴허의 케이스와도 일치합니다. 동상에 걸려 다리를 절단한 세계 최고 암벽 등반가에게 의사는 너무 당연하게도 더 이상 암벽을 탈 수 없어요. 당신은 다리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뭐 다른 반박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휴허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등반을 하겠다는 목표는 100명 중 99명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스토리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걸 해냈죠.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는 이야기는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목표를 틔워줄 수도 있고 목표로 향하는 길을 원천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바깥에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만드는 이야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사실 왜곡을 굉장히 잘해요. 매일 24시간, 심지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합니다. 왜곡만 하는 게 아니라 누락도 시키고 그러면서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조정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조정을 꼭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뇌는 본인이 만든 이야기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정확히 반대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뇌에게 속으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얼마든지 우리 뇌를 의도적으로 속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요,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생각을 의도적으로 재설계하는 이 단계에서 굉장히 신박한 제안을 합니다. 천재가 된 것처럼 반대하라.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1929년 작품 중에 이미지의 배반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아래에는 프랑스어로 이것은 담배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는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당시 이 작품은 정말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게 파이프가 아니라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의문을 품었고요. 이 작품 세계를 아는 이들은요, 르네가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맞죠. 이 파이프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 파이프 그 자체가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가 양말을 바닥에 그냥 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작가인 제니퍼 그리핀 그레이엄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라고 진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곤 했다고 해요. 그날도 끝없는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양말, 흰색 양말, 정말 골고루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양말을 주우려고 허리를 딱 굽힌 순간 그레이엄은 그게 진짜 양말이 아니라 엄마를 놀리려고 양말 이미지를 인쇄한 아이의 속임수임을 눈치챘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파이프 그림처럼, 양말 그림처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다.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는 그 무엇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필히 의심해야 한다. 결국 저자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뇌가 그냥 자기 혼자 자동 재생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파이프 그림을 보고 파이프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파괴적인 그 말들이 사실은 양말 이미지를 본 거면서 진짜 양말이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살면서 한 번은 정말 꼭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에 의심을 품는 천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자 티머시 월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찰자이며 그 관찰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내가 난데 완벽하게 중립적인 관찰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가 프랭크 셰퍼는 자신의 회고록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도나 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나의 기록은 시간과 편견, 기억의 결함, 감정에 의해 왜곡된 기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만들어낸 가정, 넘겨짚는 모든 것, 타인의 표정과 눈빛으로 유추해낸 공기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해석, 우리의 기억, 그 기억에 대한 해석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오류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나 때는 다 그랬어.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게 맞아. 이렇게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고 마주하고 느끼고 맛보고 만졌다는 이유로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무엇을 가정하고 세상을 딱 규정 짓는다면 세상은 그 사람에게 정말 딱 그만큼만 보여주고 돌려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기존에 다녔던 익숙한 경로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익숙한 경로로만 다녀도 어쩌면 꽤 괜찮은, 가끔은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남들과의 관계도 어찌어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익숙한 경로가 전혀 완벽하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이 사실을 이제는 진짜로 아셔야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힘을 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어쩌면 십수년간 금리 탓, 유가 탓, 불경기 탓을 해왔는데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100%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힘을 줄 그 이야기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경과학자 보 로토는 말합니다. 잘못된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진실과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더 깊은 미궁 속에 빠질 뿐이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미래의 가능성과 지금이라는 현실을 생각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과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과 지금 실제로 있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친해지길 원하는 사람과 현재 그 사람과의 거리가 어떤지,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그 간극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의 괴리와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고 삶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방대하고 거대한 서사 같은 우리 삶을 짧게 요약한다면 이게 다예요. 핵심 줄기인 거죠. 모든 건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과 지금 여러분 위치 사이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것, 이 간극 없이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도 이 간극을 메우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삶을 바꿔보려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간극을 메우려는 이 노력, 동력,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분 뇌 속 이야기가 뭔지 딱 파악해서 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은 우리 뇌의 감각, 경험, 문화, 기억, 감정이란 걸 거쳐서 이제 우리 뇌 안에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자 도이치는 뇌의 이런 기능을 가상현실 생산이라고 칭했죠. 똑같은 기능인데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시뮬레이션, 전혀 어색한 말은 아니다. 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시뮬레이션 세계를 뇌 속에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 가능성을 일컬어 상상이라고 부른다. 이 기능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 이야기 생산자는 우리 행동을 계획하고 결과를 예상하는데 이 상상력을 적극 활용한다. 내가 X를 하면 Y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말이다. 신경과학자 죄르지 부자키는 뇌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늘 최선을 추측하고 가장 그럴싸한 가설을 시험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는 덧붙이죠. 그래서 결국 뇌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견이나 촉일 뿐인데 이걸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할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을 협상할 때, 상사에게 프로젝트 허락을 받을 때, 신제품을 론칭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팀을 이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추측을 막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 상상은요, 인간관계에도 정확히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뇌는 사실상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토록 복잡한 추측과 추론을 하도록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했거나 연애를 하거나 직장을 구했거나 집을
팔았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은 꽤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능력은 삶을 헤쳐나갈 때 정말 중요합니다. 신경심리학자 엘코닌 골드버그는 이 상상력을 사람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기 위한 일종의 접착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뇌 안의 상상력은요, 결국 여러분이 경험한 과거를 토대로 해서 소위 최대한 말이 되는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여러분이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각양각색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여러분 안에 담아둬야 해요. 내 안에 참고서를 쌓는 방법은 다양하죠. 책으로, 직접 경험으로, 누군가의 말로. 일단 정보를 흡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책을 읽고 끝, 경험을 듣고 아 그렇구나 끝, 이러면 여러분 안에 안 쌓입니다. 소설가 G.K. 체스터턴은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반드시 멈춰야 하는 유일한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네, 말이 좀 복잡하죠.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뭔가에 대해 우리가 분석을 막 계속 하다 보면요, 진짜 필연적으로 딱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결책을 생각해내기까지 온갖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장은요, 원래 불안정한 거니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뇌 속 이야기의 대부분은 벽이라기보다는 복잡하게 연결된 망에 가깝다. 벽돌 하나를 중간에서 빼냈을 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바닥 쪽 벽돌을 꺼내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망의 경우는 다르다. 망을 이루는 가닥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중간중간 다양한 중심점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가닥이 사라져도 망 전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망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교체하면 때론 망이 더 견고해지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네, 이건 뭐 그야말로 시뮬레이션에 이은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란 건요, 하면 할수록 연결된 뉴런들이 점점 더 분주해진다는 걸 심리학자 케네스 크레이크가 1940년에 밝혀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모델로 삼아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파고들고 질문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면 그땐 또 찾아야죠. 뭐를요? 책을, 또 다른 경험을,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재료를 뭐라도 찾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의 여러분을 여러분의 이상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들어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어렵고 까마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책, 여러분이 하는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거, 이런 게 식재료예요. 그냥 매일 식재료를 사서 그걸로 생각이라는 요리를 그냥 매일 하고 매일 밥을 먹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하면 진짜로 됩니다.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만 이런 걸 해냈으면 제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저도 했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불확실성은요, 신호등으로 치면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는 너무 다양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스스로 바로 멈춰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할 때, 의심이 들거나 무서울 때. 불확실성은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이다. 이걸 속으로 계속 말해보십시오. 결국 성공은요, 여러분 머리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이 주는 불편함, 아직 완벽한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는 그 불편함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잘 수용할수록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 이거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불확실성에 대한 내적인 저항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땐 조용히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이 내적 저항에 항복해서 모르겠다, 그냥 다른 이야기를 찾기를 포기하고 원래대로 할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짚어보고 질문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를 분리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공, 행복,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요, 여러분이 저기 가장 깊숙한 곳에다 잘 숨겨두었던 그 정체성, 그거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사는 그 세계가, 우주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진짜 원하는 삶, 원하는 경험, 그걸 위한 더 많은 변하고 싶은 여러분 인생, 그걸 위해 여러분의 제일 앞단에 있는 생각, 그거 하나만 건드려 주시면 막 애쓰고 버티고 이러지 않아도 정말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험 자체가 보상인 느낌, 그 느낌으로 이루시게 될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십시오.